자, 오늘 10월 11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시장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광파 회원분들은 교육방송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오늘 저녁에도 교육방송이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지금 시장의 또 내공을 또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미국 시장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였나요?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그 부분이 일단은 이번 시장에서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온 것 같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 주광파는 이제 미국의 수석 전략가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리타워 그룹의 수석 전략가 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 간에 일단 분쟁이 있어서 유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사우디가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고 이라는 미국의 보복을 감수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조금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의 흐름 자체가 다시금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 유가는 꺾인 건 아니에요. WTI 기준으로 84불이 일단 깨지면 그때부터는 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생각을 했던 대로 국제 유가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벤자민 호프 소시에테 제네럴 원자재 책임자죠. 얘기가 지금 나왔던 부분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 부분이 러시아 전쟁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지만 법정 최저 수준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필요한 경우 유가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부분은 계속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었죠. 순전한 악행이다. 이것이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지금 기준을 보기에 1600명 이상이 지금 목숨을 잃은 걸로 지금 나오던데 미국인이 14명 정도 포함이 되어서 미국이 자시하지 않겠다.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도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군하고 사전 협력을 했다든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이란하고 또 뭐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의 중동 전쟁하고 조금 다른 성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중동 전쟁의 경우에는 석유 패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싸운 거는 중동 국가들이 싸웠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거대 강대국들이 싸웠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경제 여파 자체는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부분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종합도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했던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은 비둘기 발언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비둘기 발언이 좀 많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10bp 이상 일단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는 모습 일단 보였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이 투표권은 없는 분입니다만은 기준금리가 일단은 인플레이를 2%로 낮출 만큼 충분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었고요. 지금 연달아서 이제 크리스토퍼러 웰러 이사도 통화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율을 2%로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반영을 했고 이미 기준금리의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의 금리 인상은 없는 걸로 지금 보이죠. 지금 보시는 건 일단 페드워치 자료인데요.
피드워치 자료를 보면 11월 1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5.5 정도를 그냥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84.9% 정도. 그러면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12월 들어서도 70% 이상은 일단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베팅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있다 보니까 나스닥은 일단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나스닥 안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AI 관련된 종목이죠. AMD,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렇죠. 두 개가 일단 오늘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오전에 일단은 언급을 해드렸고,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조금 특이한 부분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파이낸스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대부분 다 강세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테슬라가 강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은 시장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니고,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선 지금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최선 타고 지금은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위에서 떨어지고 있던 이 눌림목에 대한 저항선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오르면서 어제였나요? 거래가 좀 동반되어 있는 모습. 거래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면은 여기까지 오른다 라고 했을 때 한 3, 4일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 자체가 오늘은 곧장 돌아설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만약에 장 출발할 때 우리 시장이 약하다면 10시 반 정도 기점을 해서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 시장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 염두하면서, 어제 시장은 어제는 팔지는 않는 시장이 좋겠다. 종목 가지고 있고 종목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현금화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요때하고 요때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일단 해드렸죠. 그래서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뭐 반등 그대로 나와서 주는 모습인데, 항상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추세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따져봤을 때 이렇게 지금 추세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빠지는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강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를 일단 넘어야 됩니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경우에는 823.27, 824 뭐 이렇게 될 건데 825로 잡을게요. 825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일단은 한 번은 기속 반등이 요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염두하고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요걸 넘어서야지 뭐 좀 강한 상승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돈을 벌어요. 시장의 흐름을 못 보면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강세는 아니니까 매수가 굉장히 급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한 가지 더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일단은 뭐 넘어섰어요. 그렇죠?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보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멈췄던 지수권을 보게 되면 2463 정도 돼요. 2463 정도가 되니까 2365포인트 2365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코스닥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한다. 얼마까지? 요 위에 보이는 요 포지션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2583 정도 됩니다.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술 반등을 시작을 했다면, 기술 반등 아직은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시작을 했다면 전체적으로는 여기까지도 일단 봐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미국 시장 봤을 때 2, 3일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오르는 폭 자체가 남아있긴 한데 혼자서 뻗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종목군들은 오늘 뭐 특별한 종목군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반등했던 부분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8 종목군들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방이 아니에요. 하방입니다. 하방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일단 계속 반등으로 보시고, 묘한 부분은 얘들이었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중에서 원래는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셀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보통 약했죠. 근데 지금 셀 업체들이 이제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패턴선 하단까지 지금 조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선 하단에 위치를 했을 때는 이게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번 강세를 시연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이때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딱 멈췄죠.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땡땡땡 돌파를 해서 이때 타이밍이 한번 떴었고요. 타이밍이 뜨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종목이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모습이 보였고, 중간에 한번 더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까지 한번 붙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서 지금 반등을 예전처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만 제대로 한번 돌파를 하면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부분은 삼성 SDI 뿐만 아니라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LG화학도 일단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모습인데, 이번에는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보다는 셀 업체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저항선에 부딪혔죠. 그쵸? 저항선에 부딪혀서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삼성 SDI든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8 종목들 중에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은 먼저 좀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은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외에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일단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보셔도 좋고요. 보셔도 좋고, 여기 이탈가를 잡고 이탈가 올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5,700원 정도 이탈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여기서 확장으로 지금 뻗어서 갈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확장은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한번 보시는 것도,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AI 관련된 종목들 일단 올라오면서 오늘 넥스칩이 한 15%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이오테크닉스가 한 6% 정도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제 눈에 띄는 거는 에너지에서는 OCI 홀딩스 일단 눈에 띄고요. OCI 홀딩스는 여기 정도까지 노려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요거 외에는 역시 5G 관련된 종목군들 좀 눈에 띕니다. 시장 안에서는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솔리드를 대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도 그렇고, 타이밍 자체도 흐름 자체도 지금 보면 주가가 이미 한 템포 지금 올랐죠. 그렇죠? 올라서 이전에 이제 하방으로 가던 부분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종목이 하방으로 가던 게 패턴으로 보이다가 지금 상방으로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턴하고 난 다음에 흐름 자체를 완전히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안에 박스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패턴을 만들어주면 패턴 돌파할 때가 바로 타이밍이 될 걸로 보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도 오늘 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16% 정도 올랐는데, 바닥권에서 16%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1537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반등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요 있죠. 돌파해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로 제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KMW 일단 좀 눈에 띕니다. KMW가 오늘 한 6.69%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바닥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물을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매물을 계속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진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바로 가든지 한번 눌렸다 가든지가 될 것 같은데, 진폭대로 움직여 준다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강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우리 주강파 구독 가족이 되어 주시길 일단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오르고 있는 게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래요.